자, 이번에는 직육면체 부피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부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부피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여러 번 적으면서 꼭 암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피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피는 기둥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입체 도형만 구할 수 있어요. 부피는 기둥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입체 도형, 그러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잘 적어두고 암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밑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둥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부피는 밑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이게 밑넓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기둥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길이를 몇 번 곱해요? 3번 곱하죠. 그죠? 3번 곱해요.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길이를 3번 곱해요. 자, 그래서 자, 세제곱센티미터고, 자, 기억나나요? 오른쪽 위에 적힌 요 3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미소.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땀 한 땀 지수 곱한 횟수예요.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암기해 가면 수학이 정말 쉬워져요. 그리고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개념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근데 학원에 가면 반대로 해요.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만 잔뜩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5시간,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 반대로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도 전교 1등, 수학경시대 1등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럼 이게를 어떻게 읽냐면, 자, 오른쪽 위에 지수를 3을 쓰고요.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표현 방법과 읽는 방법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적었죠? 직육면체의 부피는 뭐라고요? 원래는 밑넓이, 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런데 밑넓이도 여기서는 직사각형 모양만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다 보니까 밑넓이 부피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밑넓이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외워두세요. 오케이? 이게 기본 정의고요. 자, 계산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직육면체의 부피 계산해 볼까요? 그림을 그리지 말고요. 식만 쓰면 됩니다. 식만 쓰면. 자, 여러분 맨 앞에 부피는 하고 부피 이퀄이라고 써보세요. 부피 이퀄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350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답을 쓸 때는 단위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돼요. 쉽죠? 개념만 알면 대부분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도형을 보고 부피는 하고 적어보세요. 부피는 이퀄 가로 세로 높이. 식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계산은 천천히 하세요. 계산은 천천히. 계산은 천천히. 그리고 단위 답을 쓸 때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이런 활용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부피가 756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세로의 길이를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부피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써보자. 가로 곱하기 네모 세로 곱하기 높이. 이 결과가 756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식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식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네모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9 곱하기 14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자, 양변 나누기. 9 곱하기 14로 양변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분자 약분이 되고 좌변에는 네모만 남습니다. 따라서 네모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분 하면 되는 거예요. 약분. 자, 9로 나눠줘 볼까요? 9일은 9, 9, 8에 72, 그 다음에 9, 4, 36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와 84도 14 곱하 14는 1이고 7을 곱하면 아니구나. 선생님이 잘못했다. 6입니다. 6. 자, 7이 아니라 6이에요. 6. 6, 4, 24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6 쓰고요. 답을 쓸 때는 단위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피를 구할 수 있고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부피는 너무 쉬워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꺼번에 할게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죠. 그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는 거예요. 한 모서리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모두 같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정육면체의 부피 이퀄 한 모서리의 길이. 우리 아까 거듭제곱 배웠으니까 한번 이용해 볼까요? 3번 곱한다는 의미는 자, 지수에다가 3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지수에다 3을 쓰면 가로 안에 있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해 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정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정육면체의 부피. 자, 그러면 이제 또 오케이, 여기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7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해 볼까요? 부피 이퀄 7 곱하기 7 곱하기 7. 자, 식을 쓰고 계산은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면 343이 되겠고, 답을 쓸 때는 단위를 정확하게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은 너무 숫자가 크고 6도 한번 해보자. 6 부피 이퀄 6 곱하기 6 곱하기 6. 자, 이렇게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쓰면 됩니다. 21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쉽죠? 어렵지 않죠? 부피는 기둥의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것만 외워두면 돼요. 그것만 외워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의 부피. 자, 정육면체의 부피인데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세 모서리의 길이가 30cm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자,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는 세 개가 30이니까 10이 되겠죠. 10cm가 되겠죠. 그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c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피는 10 곱하기 10, 즉 1000. 그리고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정육면체 부피입니다. 여러분이 전개도는 자주 보길 권해요.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해 봤지만 요거 정말 편리합니다. 요거 자, 이걸 삭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전개도 나오면 바로 여기서 전개도를 클릭한 다음에 정육면체에서 방금 전에 전개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여기 있다. 요거예요. 교재 나온 게. 자, 그런 다음에 한 모서리의 길이만 그려주면 자동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다음에 여기 접는 것도 꼭 해보세요. 접기 하고 맨 처음 누르는 면이 바닥면, 색이 바뀌죠. 그 다음에 다른 걸 클릭하면 여기 접어집니다. 이렇게 접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번 보는 거야. 입체 감각을 기르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입체 감각을 기를 때는 입체 내용을 여러 번 관찰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 꼭지점이 어떤 꼭지점과 만나고 어떤 모서리가 어떤 모서리와 만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활용해 보기 바라고. 다시 교재로 가서 자, 이렇게 부피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부피를 계산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방법을 아니까 그냥 여기 지우개만 하나 계산해 보자. 지우개. 자, 이건 직육면체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한번 써볼까요? 부피 이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너무 쉽죠?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리고 답을 쓸 때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끝. 자, 이렇게 정육면체 부피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활용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의 부피